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역시나 선발 출전하여 골이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팀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일요일 밤 저녁 10시에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메이슨 감독은 이날 경기도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전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라인업으로 울버햄튼을 상대했습니다. 오리에만 탄강가로 교체했을 뿐입니다. 메이슨 감독의 베스트 공격진 라인업은 확실히 드러났죠. 손흥민, 케인, 베일, 알리라는 것으로요. 무리뉴 감독과 확실히 이견이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나 제2의 감독 레비 회장이 알리를 무조건 중용하라는 특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도 로셀스와 호이베르가 계속 호흡을 맞췄고 주급을 가장 많이 받는 은돈벨레가 벤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우라도 선발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다이어가 계속 센터백을 맡게 되면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산체스, 로드니, 다이어보다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민재밖에 없는 건가라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있다는 전제겠죠.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은 울버햄튼을 몰아붙였습니다. 점유율에서 앞서 나갔고 케인이 전반 5분 만에 골대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패했었고 점유율도 밀렸었는데 메이슨 감독의 지휘 아래 있는 토트넘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이 세 경기는 리그를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기들입니다. 기적과 같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도 남아있긴 하고요.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면 유로파 리그라도 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트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 리그도 탈락할 수 있는 아스널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쫄깃한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리즈전 패배만 아니었다면 좀 더 희망이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아직 순위 싸움은 치열하다는 거. 토트넘은 울버햄튼을 꼭 이겨야만 했죠. 점유율은 압도했지만 최고의 팀들이 보여주는 팀플레이까진 아니다 보니 케인이 골대 맞춘 이후 결정적인 장면은 없다가 전반 38분 손흥민이 왼발 슈팅을 때리면서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그게 또 수비수 맞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슈팅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전반 45분 케인이 선취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호이베르의 패스 한 방에 케인이 절묘하게 옵사이드를 뚫으면서 단독 찬스를 만들었고 수비수까지 제끼고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득점왕 해라. 토트넘의 승리가 중요한 만큼 이 한 골은 큰 의미가 있었죠.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전도 선수 교체 없이 진행됐는데 후반전엔 손흥민의 플레이가 뭔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백패스가 더 많아졌고 심한 백패스도 나오기도 했고 수비를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거 누가 의도한 걸까요? 토트넘은 우선 실점이 없었습니다. 후반 9분에 2연속 골대를 맞추는 진풍경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적인 팀이라는 건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리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울버햄튼의 볼을 빼앗은 후 기가 막히게 케인에게 찔러줬고 케인은 두 번째 골대를 맞추면서 멀티골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볼을 알리가 다시 슈팅을 했는데 그마저 골대를 맞은 것입니다. 손흥민이었다면 그 후 후반 16분에 레길론이 꽤 괜찮은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레길론이 열정은 확실히 있어요. 자신에게 날아온 볼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울버햄튼 수비와 경합하려는 상황에서 슬라이딩으로 볼을 탈취하고 그 가운데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좀 더 정확했다면 다이렉트 슈팅도 가능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웠고 손흥민은 볼을 컨트롤한 후 반대쪽 베일에게 찬스를 줬습니다. 베일은 역시나 깔끔한 왼발 슈팅을 선보이고 울버햄튼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워낙 강력했다 보니 튕겨나왔고 그걸 호이베르가 골로 성공시켰습니다. 호이베르는 이 경기에서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상황. 울버햄튼은 어차피 잔류도 했겠다. 토트넘이 이기거나 비겨도 크게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망주를 투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토트넘에겐 너무 중요했다 보니 생각해보세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잃은 실점이 몇 점입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래서 유독 한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인지 윙어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레길론을 커버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메이슨 감독이 후반 중반에 위험인물을 혹시 출전시킬지도 모르다 보니 2대0이 되어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멜라가 있잖아요. 라멜. 메이슨 감독이 드디어 알아차린 것인지 이 경기에서 라멜라를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어쩐지 경기가 깔끔하더라. 네. 왼발 베일과 로셀소가 교체가 됐음에도 메이슨은 왼발 라멜라를 넣지 않고 시소코와 윙크스를 투입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2대0으로 앞서 있고 울버햄튼도 어느 정도 포기각이었다면 손흥민이 조금 더 욕심을 내볼 만한데 그 점이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회도 없긴 했어요. 차붐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고 4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손흥민 팬들이 토트넘 성적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달래주려면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꼭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어떤 변수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팀을 위해 희생한 경기였다고. 골이야 손흥민만 못 넣은 건 아닙니다. 베일도 못 넣었죠. 베일은 손흥민보다 스프린트 횟수도 더 많았는데 골이 없었습니다. 직접 프리킥도 하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기도 하고 최고의 선수들도 그렇게 골이 없을 때 있는 거죠. 그렇게 토트넘은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2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최고의 활약은 한 골 1어시스트 기록한 호이베이를 줄 알았지만 한 골 2골대 강타 케인이 MOM으로 선정되었고, 메이슨 감독은 이 두 선수보다 알리를 극찬하며 이 경기의 최고 수훈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겼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경기력은 훌륭했다.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고 우리 공격수들은 더 득점하지 못해 실망했을 것이다. 그럴만했다. 2대0이 됐을 때도 공격수들은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다. 알리는 프로페셔널하다. 선수들이 오랜 시간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다. 알리는 지난 3경기 선발로 나섰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뛰고 싸운다. 그는 득점하지 못해 실망했다. 그는 한 골을 넣을 만했다. 알리는 내가 뽑은 이 경기 최고의 선수다. 우리는 알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팀이었고 개개인으로 봐도 더 나았다. 이것이 토트넘 호스퍼다. 우리는 가장 큰 대회에서 가장 큰 경기들을 치르고 싶다. 이번 시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빨리 팬들 앞에서 경기하고 싶다. 1만 명의 팬들이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메이슨 감독이 알리를 극찬하는 이유는 역시 넓은 활동 반경일 것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3선까지 내려가서 빌드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환해 역습을 2차례 전개하는 등 공수 양면에 걸쳐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오른쪽 베일의 위치에서 울버햄튼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볼을 빼내서 농락하면서 플레이했던 것도 압권이었죠. 알리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좋았다. 우리는 시작부터 경기를 지배했고 잘 뛰었다. 상대가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점을 줬지만 우리는 잘 이겨냈다. 1대0이 된 후 두 번째 골을 넣는 것이 중요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살리지 못해 실망했다. 하지만 승점 3점을 얻었고 다음 게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꽤 터프했다. 우리는 계획이 있었고 그대로 적용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잘 안되더라도 우리를 믿었고 결과를 얻어냈다. 난 즐기고 있다. 이런 선수들과 함께하는 건 즐겁다. 난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미를 찾았다. 정신적으로 난 경기장에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팀을 도우려고 한다. 우리가 이 경기들에서 이긴다면 우리는 함께 뛰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리듬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더 높이 있어야 했고 우리만이 우리 자신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뛰고 다음 시즌에 잘 이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 과거에 포체티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토트넘도 주급 20만 파운드 선수가 벤치에 있을 수 있는 스쿼드가 되었네요. 이제 남은 두 경기, 아스톤 빌라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6위이다 보니 5위를 한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단계를 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팀이 리버풀과 첼시입니다. 리버풀은 정말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 웨스트브롬과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갑자기 김병지가 나타나듯 알리송 골키퍼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을 따내 버렸습니다. 첼시는 레스터 시티와 아스톤 빌라를 남겨두고 있어서 만약에 이 팀들에게 1무 1패를 하게 되면 토트넘이 2승을 한다고 가정할 때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로선 4위부터 8위까지 순위는 어떻게 뒤바뀔지 전혀 모릅니다. 워낙 전력차가 크지 않는 리그다 보니까요. 우선 토트넘은 돌아볼 필요 없이 다음 아스톤 빌라도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손흥민 이번만 팬들이 참아준다.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5번은 하길. 파이팅!